불륜은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가정파괴 반일륜 범죄입니다. 동거 중인 애들 엄마 당장 돌려보내라. 와,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오늘 특별한 장소에 촬영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어떤 장소인지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너무 이슈가 됐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사로 봤는데 이게 내용 자체는 인터넷 커뮤니티 그 부배드림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상간남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아빠 얘긴데요. 그분이 차량을 회사 앞에다 세워놓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현수막 내용이 불륜은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가정파괴 반일륜 범죄입니다. 동거 중인 애들 엄마 당장 돌려보내라.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린 자녀들을 버려놓고 여자분은 엄마는 불륜남이랑 동거를 하고 있다는 중인가? 이 얘기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싶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연을 봤더니 아내가 그 채팅방에서 나이까지 속이면서 무려 2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상간남과 관계를 도저히 끊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남편이 상간남을 만나서 헤어지라고 요구를 하고 설득을 했대요.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2차례나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상간남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용서를 빌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라고 집에 왔는데 이후에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 요거 전형적이에요. 저한테 상간 소송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미안하다 하는 것 같아서 안 그러겠지 싶었더니 그날 또 연락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났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되게 뻔뻔하게 나온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의 남자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나랑 살게 이혼해라 라고 하면서 이혼을 종용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계속 찾아가니까 남편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남편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상간남 동생 명의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생이 지금 불륜을 주장한 게 아니냐,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본인이 지금 글에 써놨다고 하고 멈추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들 엄마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아이들 겪을 결핍과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 진짜 이게 지금 스토킹으로 남편이 신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남편이 이 불륜의 피해자나 다름없는데 이런 행동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남편분 지금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것이냐 이걸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글 내용만 놓고 봐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남편분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건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공연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얘기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할 때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막 퍼뜨릴 아주 내밀한 관계, 뭐 가족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앞에서 허주연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아빠가 허주연이 사실 이런 애래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라든가 뭐 2-3명 정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단순한 지인관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은 거죠. 그리고 특정성은 뭐냐면 명예를 훼손당하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이 돼야 돼요. 허주연이 아니면은 뭐 꼭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정보를 종합했을 때 걔 맞네. 약간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된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써서 그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뭐 불륜사실 같은 거는 뭐 외도했다는 것은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얘기인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공연성은 있죠. 사람들 막 다 보는데 회사 길거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현수막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걸로 누가 바람 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앞에 그냥 그 사진을 봤더니 그 도로가에 그냥 차를 주차해 놨더라고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인 회사다. 그러면 특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인지도 사실 그 회사 건물에 사무실 하나만 있고 거기 들락날락한 사람이 한 사람
사람만 있다.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 건물에 회사가 여러 개 있고 거기 이제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게 뭐 누군지 회사 초성이나 뭐 사람 이름 초성조차도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그냥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가정 파괴 반일륜 범죄가 불륜입니다. 동거 중인 애들 엄마 당장 돌려보내라.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부인이 돼서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그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아내가 1인 피켓 시위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불륜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명예훼손, 업무방해 해당하느냐 했는데 이거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불륜하지 맙시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가 상가 건물 여러 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불륜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 저 불륜하지 맙시다 저거 보고 저 내연녀구나 이렇게 특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거나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분에 대해서 무죄가 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상간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영상이 막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 가족들이 찾아가서 판결문을 막 뿌리면서 불륜해서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어디서 결혼을 하냐 막 자식 똑바로 키우세요 막 그랬던 영상이 있었죠. 그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그 사건이 제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명예훼손 뭐 이런 게 예식장의 업무방해 이런 행위에 고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불륜 정말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어머니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없던 일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제발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가정과 남편을 지키십시오. 남편이 용서해준다고 할 때 그 손 잡으세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